결윤 선언문 이후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되게 이제 약간은 애매한 입장. 그다음에 어떤 명시적인 본인의 어떤 육성으로 나온 얘기는 그냥 마지막 결의문 자체가 그냥 존중돼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만 나오고 있는데 이 장동혁 대표의 지금 이 결의문 발표 이후의 스탠스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본인은 절윤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소극적으로 뭐 결의문을 존중하고 또 지방선거 때까지는 항상 앞에 붙더라고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뭐 그 워딩을 제가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팀이 돼서 뭐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는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지금 그 결의문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적 쇄신을 기대했거든요. 네. 심지어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도 철회할 거라는 부푼 기대감을 표출하는 사람마저 있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장동혁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경한 윤어겐 또 요새는 온리 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과 함께한다라는 거를 지금 그걸 추인해 주는 사람이 김민수, 고성국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밀히 보면은 정말 그 명분이라든지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든지 아니면 끝까지 나는 살아남겠어라는 그러한 오로지 한 가지 생각으로 지금 당을 제가 좀 심한 말이 속으로 생각이 났는데 거의 이거는 분탕질 수준이라고 봐요. 이거 지금 당이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까? 근데 오늘 뭐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 그 윤리위원회 네. 선거 끝날 때까지 네. 징계 추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부 당직자들 이제 언행 주의하라 이건데 그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미 징계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징계 안 한다는 거 고성국 안 하겠다. 고성국과 배현진. 뭐 당장의 배현진 의원이 그렇게 반응하겠다면 반응했더만요. 그리고 인적 청산을 하랬더니 그건 아니고 뭐 장해찬 이제 박민영 이런 사람들 말 좀 조심해라. 이 정도 워닝 경고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걸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3일 됐나요? 그 결의문 그 효과가 이제 3일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김민수 씨나 고성국 씨나 이런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의 속마음을 해석하거나 혹은 본인이 목격한 걸 그대로 증언을 해주니까 이게 그 결의문을 그냥 좀 선의로 해석해서 우리 장동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의원들조차도 뻘쭘해진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는 걸 그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해주고 그리고 막 처음에 팔팔 뛰던 그 전환길이 뭐 그 윤석열 변호인들이 탈당하지 말라 그랬다면서 조건을 오히려 내걸고 뭐 탈당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달라진 게 없고 그러면 오늘 오 시장이 과연 등록을 할 수 있을까? 이 분위기에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오 시장이 어제 입장을 내 가지고 실천이 중요하다. 당이 이제 말로만이 아니고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한 게 없어요. 인적 정상도 없고 무슨 뭐 혁신선대위도 없고 명시적인 절윤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본인이 후보 등록을 하면 약간 본인도 좀 우스워지는 거고 결국 저 그 남양주에서 남양주 회동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결의문에 담긴 내용 오늘 장동혁 대표의 발언 이걸 종합해 보면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야바위 한 판 돌린 거예요. 근데 그럴싸해야 국민들이 속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근데 너무 어설프니까 이게 속지도 않아요. 급기야 오늘 MBS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한테 29대 26으로 지는 게 나왔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면 당장 엊그제까지는 조금 바뀔까 이런 기대를 가졌던 의원들조차도 이래가지고 되겠냐.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윤어게인에 넘어서 이제 장어게인이야. 계속 이제 장동혁 그 리스크가 어게인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오늘 등록할지 안 할지가 이게 또 초미의 관심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쪽에서 요청을 했던 건 실천적인 어떤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인적 쇄신과 그다음에 혁신선대위 구성이거든요. 그건 다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인적 쇄신은 오늘 아마 장동혁 대표의 워딩으로 봤을 때는 인적 쇄신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나 남은 건 이제 혁신선대위 구성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혁신선대위라는 게 네.
혁신적으로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혁신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밖에서 볼 때 이 정도면은 진짜 혁신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지금 그 안에서 무슨 혁신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는 비관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물론 이제 1.5선인데다가 자기가 볼 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온이윤인데 그 자체가 안 된다면 여기서 정치적 기지를 좀 발휘해야 돼요. 적어도 대표라면 당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좀 더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해야 돼요. 단순히 나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러한 것에 대한 내가 주장을 했었고 욕을 했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근데 이것이 관철되면 내가 당을 위해서 뭐 선거에 뭐 열심히 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절윤하는 사람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근데 어쨌든 결의문에 또 사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요번에도 지금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게 그 지지자 내지는 국민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길이라고 자기를 좀 내려놓는 신용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혁신 선대위에 대해서 나는 어차피 지금 분위기가 내가 지방선거에 뛰어들면 당신은 오지 말라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아니 대구 TK에서 29대 26이라는 거는요. 다른 지역에서는 50대 25라는 소리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그리고 이 지금 요 지방선거 요 때까지 장동혁 대표도 자기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제스처를 써야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폭삭 선거가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 그의 정치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 이제 몇 시까지 접수가 6시. 6시까지인데 일단 오세훈 시장 접수 여부가 상당히 조금 오늘 뉴스가 저녁 뉴스가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당 안팎에서는 이제 장동혁 말고 새 얼굴로 선거를 치르자 이제 이선 후퇴론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는 어디 가서 했냐라는 게 차라리 예전에 그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당대표는 지위는 유지를 하면서 그냥 뭐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다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2016년 총선 때인데 123석을 근데 사실상 문재인 대표가 사퇴했어요 그때. 사퇴, 그러니까 네. 예, 맞아요. 사퇴인데 당 대표는 지키고는 있었죠. 실권은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그때 김종인 대표라고 불렀어요. 그냥 비대위원장이 그래요? 아니고 맞아요. 사실상 네,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비례대표를 주느니 안 주느니 그리고 가지고도 공천을 막- 전적으로 지휘를 했고 네. 그때 이해찬 컷오프, 정청래 컷오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심지어 상징적인- 그걸 못 말릴 정도였어요. 문재인 당시 대표가. 그러니까 그거는 전권을 아예 진짜 넘어간 거지. 그래서 그나마 선거를 그나마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수가 나오지 않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결단을 장동혁이 할 거였으면 문제를 여기까지 만들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실권은 문재인 당시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돌아가신 이해찬 의원이나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을 딱 자르는데 그렇고, 그걸 말 안 하면서 했던 말은 지금 김종인에게 당을 맡겼는데 내가 여기서 나설 수가 없지 않느냐. 아니 그런 정도의 정치적 유연성도 발휘를 못 하느냐고. 아유, 이제 그 안 정도의 되는 거지. 정치력이나 안 되는 거지. 그런 정도의 전략적인 그런 그 원모 심려가 있으면은 이 꼬라지로 안 만들죠. 그리고 저는 거기 더해서 네. 설사 그걸 한다고 한들 올 사람이 있어요? 아니 좀 찾아봐요. 누가 해 찾아보시겠죠. 혁신선대위를? 정옥이 의원님 봐서 하셔야 돼. 없어. 그 당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올 때 민주당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봉숭아학당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걸 하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부터 하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기심이야 이거. 이기심 때문에 더 안 되는 아니 거야. 그런데다가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오늘 네. 그 당의 조강한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세훈이 등록 안 해도 우리 플랜 B 있다. 그러면 그 지금 후보 등록한 윤희수가 하고 누구 김 누구 누구냐 이상규냐 물어봤더니 네. 아니 그분들도 했지만 네. 그분들한테 신뢰가 되는 얘기해서 말은 못하지만 누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또 다른 누가 인물이. 있다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 서울시장 이대로 관성적으로 오세훈으로 하면 안 되고 이낙연을 영입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 요지경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 시장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그냥 맹숭맹숭하게 후보 등록해버리면 본인 가치 더 떨어져요. 아니어도 어려운 선거에서 그러니까요. 뭐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배우고 뭘 해야지. 네. 근데 저 아무것도 아닌 결의문 한 장 받고 후보 등록하면 그게 뭐예요?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오세훈 시장 뭐 그 등록 여부라든지 한번 지켜보시고 한번 장동혁 대표의 또 지금 국민의힘 집행부 어떻게 또 해 가는지 실천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오세훈 시장이 입장 표명 아직 안 했죠. 네, 아직 뭐 속보 들어온 건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좀 울림이 있는 음. 어떤 그 변곡점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진짜 신랄 같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불출마해야죠. 그래도 네? 불출마해야죠. 그러니까 불출마를 하더라도 자기가 왜 불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대중들이 그냥 아주 그 간단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로 하여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오세훈 시장의 정치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자기 생각은 어떻든 간에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릇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지금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를 우리가 이제 이거는 마지막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의원님 지금까지 다 찍어 먹어 봤는데 뭘 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이미 알죠. 아니 그렇긴 하지만 장동혁도 생각해 보세요. 그 처음에 그 김태흠 의원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친윤 원내대변인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원내 브리핑 할 때마다 눈여겨봤어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더니 또 그렇게 친한됐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올 때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무총장도 하고 수석 최고위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찌됐든 개업날 그 자리에 해제 결의할 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본인의 어떤 표변이랄까? 그거는 정말 따라가기가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 권모술수 내지 권력을 추구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때 지금 여기서 본인이 마치도 여태까지 늘 일관적으로 친윤이었고 온리윤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지 왜냐하면 그때 변했던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오늘 내일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당에 저런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은 그 공당이 책임져야 될 지지자들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을 생각할 때 저 정도에서 끝나면은 진짜 더 이상은 아마 본인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본인은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배수의 진을 쳤고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고성국 전환길, 윤어게인 당원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내부가 뭔가 이게 좀 구심점이 없이 개혁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쇄신 세력에 구심점이 없잖아요. 없어요. 한동훈 대표 쫓겨났고 그렇다 보니까는 뭐 있겠어? 그러니까 장해찬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설사 지방선거 끝나고 책임지고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전당대회 하면 또 된다. 저는 그게 국민의힘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준다고 보고요. 모르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플레이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어설프게 플레이하면 맞아요. 또 저 우유부단한 오세훈 그리고 당내 역풍만 세질 거예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선거 망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잘하느냐가 중요하고 나 같으면 불출마하고 우리 다 책임지고 그리고 장동혁도 쓰러뜨릴 것 같아. 본인 불출마하면서.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갑자기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장동혁이 변하는 게 어려울까? 아니면은 오늘 아침 양상훈 칼럼에서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이 테이블. 만나야 된다 그랬는데 그 만나는 게 어려울까? 문제는 후자도 어렵다라는 게 이 당이 처한 딜레마예요. 숫자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문제란. 아니 왜 못 만나? 왜 못 만나?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셋 다 싫어해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YS하고 DJ가 살아 있으면 서로 죽을 듯이 싫어도 이 상황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정무 감각이 있는데 아니 YSDJ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YSDJ는 그렇게 하죠.
참 답답함을 또 야당이 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어떤 고언으로 저는 보고 뭐 저는 아니 뭐 우리가 딴 뜻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고언이지 예, 충언이고. 되게 좀 우리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 했으면 좋겠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좀 폭주하는 경향도 있고 과거 같으면 이렇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어떤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쉽사리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거침없이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뭐 야당도 뭐 아예 온전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이번 선거를 어떻게든 잘 치러줬으면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